다들 잘 보셨나요? 작품은 잘 찾아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유명한 작품들이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차용이 됐고, 뒤에 또 보시면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또 노래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거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고전주의가 뭔지를 좀 설명하고 작품을 한두 개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고전주의는 이 당시에 있었던 시민 중심의 미술을 뜻해요. 고전주의와 신자가 붙어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고전주의 미술이긴 하지만 시민을 주체로 해서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세기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 19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시민, 서민이란 계층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중심 세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귀족과 왕들이 굉장히 무시했던 계층이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이 굉장히 널리 펼치게 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이제 딱 영향을 받아서 나온 작품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이거 어디서 보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은 작품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좀 더 확대된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작품을 살펴보시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셜록 홈즈가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일단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작품을 그렸는지 추측하실 수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다비드라고 글자가 쓰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의 작가는 다비드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은 마라의 죽음이에요. 마라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부분 또한 다비드 위에 적혀 있죠. 마라와 다비드. 그래서 이 다비드라는 작가가 왜 마라의 죽음을 가지고 작품을 그렸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가장 큰 배경이었던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정당파? 이 정치적 파가 있었는데 이 파에서 소속 활동을 했었던 마라라는 주인공이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에요. 마라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자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딘가 창백해 보이고 마치 이제 목숨이 떠나간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일단 이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가슴에 아주 작은 흉터가 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피가 흘려져 있고 이게 지금 욕조인데 욕조 안에 피가 넘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흉기는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팔 밑에 칼이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범인이 와서 이 마라에게 칼을 들고 흉기를 들어서 찔렀다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에 쓰인 도구도 있고 그리고 가슴에 찔린 상처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타살 또는 살해당했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찔렀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왼쪽에는 종이를 들고 있고요. 오른쪽 손에는 펜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쓰고 있었거나 잉크를 사용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칼을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자기 자신을 찌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도구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라가 왜 욕조에 누워 있었냐면 욕조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피부병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목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욕조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그 위에 모자에 보시면 그 위에 머리를 보면 터번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터번이 쓰여져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가 혹은 여자가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터번을 쓴 모습 때문에. 근데 마라는 여자가 아니고 남성이고 터번을 쓴 이유도 이제 피부병 같은 거를 좀 감추기 위해서 터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이제 다비드 같은 경우는
마라가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화해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좀 여성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마라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들려져 있는 글 같은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마라가 썼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실 수도 있는데 마라가 쓴 글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목욕을 했을 때 범행을 저지른 살인범이겠죠. 살인범이 이 마라에게 편지글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편지글을 읽고 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바로 편지글의 내용입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살인범은 좀 놀랍게도 여성이고요. 당시 마라의 반대편, 그 정치 세력과 반대편에 있었던 27, 28살밖에 되지 않았던 여성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인가 바로 붙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 모든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거고 실제로 마라가 그 여성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라가 받은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비참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인이 자신의 고통, 힘듦을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힘든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낭만주의 미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고전주의 작품과 좀 굉장히 유사하게 이어지는데요. 낭만주의는 일단 감정 그리고 사건 중심의 미술입니다. 앞서 실화를 바탕으로 작품이 많이 제작이 됐죠. 마라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낭만주의에서도 이어집니다. 낭만주의 때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 조금 더 다른 점은 뭐냐면 신고전주의 때는 굉장히 이상화 아니면 고전주의적인 것으로 미화시켜서 실제 실화지만 아름답게 승화해서 표현을 했다면 낭만주의 때 미술은 좀 더 격하고 역동적으로 그리고 뭔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드러내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더 재밌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작품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두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다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작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제목을 보다시피 메두사호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실제 있었던 비극적인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을 했고 이 작품이 대략 한 6m, 7m나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보시면 정말 압도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선생님도 실제 가서 봤는데 이 작품에 담겨진 스토리를 선생님이 좀 풀어드릴게요. 프랑스 시대 때 이제 식민지 정책을 펼치면서 프랑스 군함을 내보내서 이제 프랑스 군함의 메두사호가 갑자기 이제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와중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한 400여 명이 됐었는데 400여 명이 전부 다 탈출한 건 아닌데 그 중에서 150명 정도가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했다고 해요. 그 뗏목에 태워서 보내진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만들어진 뗏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살아남지는 못했고 13일 후에 구출이 되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15명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당시에 살아남은 15명의 사람들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한 스토리에서 이 작가가 비극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재해석해서 이 작품으로 남겼는데요. 얼마나 비극적이었냐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도 보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울부짖거나 정말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걸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옷가지를 펄럭펄럭 거리고 있는 사람들 등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 왼쪽에는 마치 미친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고 약간 이상한 표정의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증인들이 이때 그 증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쳤던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싸움으로 변질돼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비극적으로 끝났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그런 사건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저 너머에 아주 정말 조그맣게 배가 오고 있는 걸 보고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작품 속 설명을 듣고 이 작품을 보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고통에 빠져서 이걸 겪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들라크루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많이 보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같은 낭만주의 시대 때 있었던 작품이고, 앞서 있었던 거는 실제 메두사호의 뗏목을 소재로 실화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고, 이것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좀 더 작가의 주관,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장면은 당시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을 작품으로 옮겨서 그린 건데요. 프랑스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프랑스가 어떻게 대표하는지를 잘 보여주냐면 중앙에 있는 여인이 들고 있는 깃발이 보이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게 바로 프랑스 국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높이 손에 든 채로 자유의 여신상이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자유의 여신상 왼쪽으로 시민 계층, 그리고 보시면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가 보이죠. 시민 계층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민 계층뿐만 아니라 이 당시 귀족 계층도 이 프랑스 대혁명에 참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혹자로는 여기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들라크루아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실제로 이곳에 등장을 해서 나 또한 이 프랑스 대혁명에 조의를 표하고 이것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시민 하층 계급의 모습도 보이고 어린 소년의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이 작품을 토대로 굉장히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잘 아는 가수 한 명, 혹시 콜드플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 콜드플레이 노래 자체가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콜드플레이의 속표지 또한 이렇게 같은 작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사 또한 혁명을 주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작품을 많이 봤죠. 바로크 미술,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각각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달랐고 작가들의 특징도 전부 되게 다 달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가, 이런 작품이 시대의 흐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좀 재미있고 좀 와닿았던 작가의 작품들이 있었으면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활동 때도 연결돼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업 때 만나도록 할게요.